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희 집 저기 덱이에요. 덱. 백야드가 있거든요. 백야드에 덱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밖에서 기분 전환하면서 오전에 책 읽은 거 지금 리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잠자기 바로 직전에 이제 영상 다 맞추고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앱이 계속 크래시를 해가지고 어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또 열심히 막 이거저거 찾고 뭐 하다가 계속 시도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어제 영상을 업로드 못 했거든요. 거의 반나절 영상 편집해가지고 겨우 이거 하나 매일 해서 올리는데 지금 오늘 것까지 하면은 그 2개를 제가 하지 못하거든요. 애들 일정이 바빠서.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분이 다운되고 그래서 오늘은 집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녹차 마시면서 지금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Don't forget to smile to yourself. 그래서 되게 오늘 힘이 되는 그런 문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머리에 좋은 녹차 한 잔 마시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캐롤 드웨이의 마인드셋을 계속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챕터 4, 제 4장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스포츠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스포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는 특히 제 세대는 지금 제가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시대 때는 진짜 운동은 굉장히 좀 등한시했잖아요. 솔직히 공부가 전부인들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물론 공부 중요합니다. 저희가 평생 해야 되는 게 공부인데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만이 이 뇌에 계속 자극을 주고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뇌 세포가 새로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나이 들으면 그냥 뇌세포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노화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에 읽은 뇌와 관련된 서적을 보니까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해야만이 뇌세포가 새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냥 미친 듯이 매일매일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하셔야 됩니다. 가서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랑 관련해서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뮤지션, 음악가들처럼. 특히 전문가들이 더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스포츠 스타들은 별다른 큰 노력이 없이 천부적인 그런 스포츠 스타의 기질을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라도 스타 운동 선수들을 리크루트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빌리진의 경우 모든 사람들은 4세대 베이비 루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챔피언의 마인드셋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은 이 사람은 실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마이너 야구 선수였을 때보다 이제 메이저로 갈수록 더 심해졌는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은 어제 멘붕 왔던 거 있잖아요. 그 멘붕 온 것처럼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쉬지 않고 책을 읽고 또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그 실패에 대한 회복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으로 어떻게 고칠 생각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을 했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부족한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고정 마인드셋에 완전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망주였던 빌리비는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냥 은퇴를 하게 됐대요. 레니는 같이 빌리빈과 함께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쭉 같이 활동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선수한테는 전혀 천부적인 운동 재능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실패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이 동료 선수를 지켜본 빌리빈은 저 친구는 내가 가지지 않고 있는 이 마인드셋, 정신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야구라는 것은 그 핵심이 재능이 아니다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빌리빈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빌리빈이 야구 선수로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지만 탤런트를, 인재들을 리크루팅하고 관리하는데 탁월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 오클랜드 아틀레틱스 팀을 매니저로 이끌면서 103건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디비전의 챔피언십도 이기고
미국 아메리칸 리그 기록을 거의 깰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가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임금, 비용이 적은, 두 번째로 적은 팀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빌리빈이 야구 선수들을 리크루팅 할 때 뭘 봤냐? 그 당시 몸값이 높은 스포츠 스타들을 리크루팅 한 게 아니라 이 마인드셋을 제대로 갖춘 그런 선수들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재능을 산 게 아니라 바로 마인드셋을 샀다는 거예요. 스포츠 세계에서 이 신체적인 재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시적이잖아요. 눈으로 딱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체격, 그리고 민첩성, 그리고 연습하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것도 굉장히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훌륭한 스포츠 스타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집이 작다든지, 그리고 벤 호겐처럼 몸치였던 사람이 골프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사람조차도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복싱 전문가들은 특히 복싱 선수를 뽑을 때 아예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뽑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주먹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팔을 뻗쳤을 때 얼만큼 나가는지, 그 폭과 또 가슴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예 기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아시죠? 진짜 복싱에서 거의 왕과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은 전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강점은 민첩성이었대요. 그렇지만 힘도 세지 않았고 신체적인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복싱 선수들이 보였던 아주 클래시컬한 그런 전형적인 우승 움직임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써니 리스턴이라는 그 선수가 있는데, 무하마드 알리의 경쟁자였는데, 이 선수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기도 그렇고 몸집도 그렇고 힘, 그리고 파워는 완전 전설적일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이 사람한테 무하마드 알리가 맞서서 이제 시합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건 뭐 보나마나 뻔해 하면서 아예 보러 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시합장이, 그 경기장이 거의 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리는 뭐가 장점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신속하고 또 굉장히 똘똘했대요. 분석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몸을 쓰는 것도 있지만 머리를 더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는 상대방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지, 성격, 이 사람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그냥 샅샅이 다 뒤져봤대요. 그리고 그 써니랑 말을 해본 사람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파고 들어갔다고 해요.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막 창시한 그런 새로운 전술을 막 사용을 한대요. 무하마드 알리는 좀 정신적인 싸움을 항상 시합 전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자신감도 과시를 하고 상대방을 말로 좀 이렇게 위협을 하려는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무하마드 알리는 좀 약간 미치광이야, 쟤는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함으로써 정신력에서 먼저 이기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링 위에 올라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하마드 알리는 말로 도발을 한다든지 언론 플레이를 자주 했다고 해요. 시합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상대방한테 말한 거죠. 경쟁자한테. 너는 나를 볼 수도 없고 때릴 수 없다.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KO 펀치를 날린다고 합니다. 예, 제가 스포츠 선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마이클 조던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장창 들었던 이름인데요. 마이클 조던조차도 고등학교 varsity 팀 거기서 아예 잘렸대요. 못해서.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거기서도 거부당했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평범한 마이클 조던이었는데, 그 나중에 어마어마한 아주 위대한 마이클 조던으로 성장을 했죠. 매일 아침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6시에 연습하러 갔대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다니면서 그 주립대의 농구팀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 6시마다 매일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습을 미친 듯이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팀에 들어가서 그 시즌 게임에서 지고 난 이후에도 시합 끝나자마자 몇 시간씩 연습을 하러 가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의 한 코치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천재다. 그렇지만 he's a genius who constantly wants to upgrade his genius. 그는 천재이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그 천재성을 업그레이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스포츠 선수들은 모른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서장훈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다골 득점자래요. 이 서장훈이 한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농구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 많이 즐겼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자기 직업으로 삼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죽도록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왔다고 해요. 정말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넘사벽의 농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진짜 맹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아무리 누가 잘했다 그리고 시합에 이긴다 하더라도 절대 자기한테 만족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항상 더 부족한 거를 찾고 개선해 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투타 겸업을 한 그 야구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투수와 그 타자 이 두 가지를 다 포지션으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되면은 그 프로 세계에서는 특히 죽기 살기로 자기의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나씩 뭐 타자면 타자 그리고 투수면 투수에만 이렇게 막 주력을 하는데, 이 베이비 루스는 두 가지를 다 겸업을 했다고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수도 엄청난 그 정신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마저 제일 사랑했던 거는 바로 연습하는 거였대요. 연습을 그만큼 좋아했다고 합니다. 버스턴 레드삭스에 입단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신임이었죠. 그때 루키 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격까지만 연습을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질투와 그 시기의 대상이 되긴 했는데, 결국엔 그렇게 연습을 하니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는 투타 겸업의 최고 1인자가 된 것이죠. 윌만 루돌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였어요.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 단거리 금메달 3관왕을 이루었고, 또 릴레이에서도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과거에 그 유년 시절에 굉장히 불우했어요. 부모님 쓰라 자녀가 22명이나 됐대요. 그 중에 20번째로 태어났대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이후로 계속 몸이 안 좋았고 병을 달고 살았나 봐요. 그러다가 4살 때 폐결핵이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소아마비 걸려서 4살부터 8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8년 동안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말 몸이 점점 그 기적의 순간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살이 돼서는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물리치료 하면서 배운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달리기 시합에도 막 나가고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다 지고 했죠. 시합에 나갔을 때. 그렇지만 이 선수는 정말 그 이후로도 미친 듯이 계속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을 하고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 여자가 항상 하던 말이 뭐냐면 I just want to be remembered as a hard-working lady. 나는 단지 열심히 일하는 여자로 기억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남겼대요. 오늘도 제가 멘탈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자, 매일매일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구나,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멘탈이 강한 엄마, 그리고 멘탈이 강한 여자, 멘탈이 강한 아내로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그 성장 마인드로 다가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